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우리가 대선에 관심을 온통 쏟고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의 상황에 관심을 가질 여유가 없었던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한반도의 상황은 결코 가볍게 보고 넘길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일본의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가 정박하고 있고 또 다른 핵 추진 항공모함인 칼 빈슨호가 한반도를 향해서 오고 있습니다. 한반도 인근 해역에 미국의 항공모함 두 척이 존재하는 아주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건데요. 이것이 압박수단인지 아니면 북한이 도발을 해올 경우에 모종의 조치를 취하기 위함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한반도가 아주 이례적인 상황을 맞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대선도 중요하지만 이런 상황을 주시하고 거기에 우리의 입장을 표명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일이라는 것 절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예,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백병규 시사평론가와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제가 지금 방금 오늘 오프닝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반도에서 긴장이 지금 고조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 위기관리 문제 이게 이제 대선의 쟁점이 될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사실은 이 문제가 그 대선의 그 주요 쟁점이 돼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는 이제 이전에도 몇 번 같이 이야기를 좀 나온 적이 있었더랬죠. 저 큰일 났어요. 기억이 안 나요. 그렇습니까? 네. 어떻든 이 사드 배치 문제를 넘어서 한반도의 그 위기관리 문제, 즉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 그리고 이에 대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그 대북 강경 대응 태세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좀 주요 쟁점으로 좀 부상을 하고 있죠. 미국 핵 항모국 칼 빈슨 전단이 다시 그 한반도로 향하면서 이제 그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데 특히 트럼프 미 새 행정부가 도대체 그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이런 그 불가측성이 한반도 위기 고지의 가장 큰 변수가 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문재인 후보 어제 그 입장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한반도에서의 그 군사적 행위는 결코 그 한국의 동의 없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이러면서 미국의 그 일방적 군사적 행동 가능성에 좀 제동을 걸었고요. 이 북한도 핵과 미사일 도발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를 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이에 대한 입장을 후보 자신이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는데요. 그러나 그 국민의당 어제 그 장진영 대변인이 그 브리핑을 통해서 이 칼 빈슨 핵 항모의 그 한반도 인근 배치에 대해서 미국이 독자적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한 이후에 이루어진 군사조치여서 우려된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 한반도에서 무력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미국의 그 군사적 행동 가능성에 이제 우려를 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도 굉장히 좀 주요한 쟁점으로서 대선 후보들 간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사실은 제가 볼 때는 후보들의 어떤 그 이 이념적 오리엔테이션도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기도 하고 과연 한반도 문제를 크게 어떻게 관리해 갈 거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비전이 뭐가 있느냐. 한반도 평화를 위한 이런 좀 큰 이야기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하죠. 자,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규제 프리존 문제를 놓고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는데 이게 또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이거? 상당히 좀 어려운 이야기이긴 한데요. 중요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어제 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그 대선 후보가 이 대부분의 사업과 신산업 규제는 그 철폐해야 하고 환경과 안전을 위한 규제는 더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이 기본적으로 규제는 개혁하되 이 감시는 강화한다는 기조라면서 이런 기조화에서 그 국회에 계류 중인 규제 프리존법을 다른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통과시키는 게 옳다면서 규제 프리존 특별법 통과를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문재인 선대위 그 유은혜 수석 대변인 이 논평을 통해서 오늘도 그 자신이 말하자면 이 안철수 후보가 이명박 박근혜 정권 계승자임을 드러냈다. 이렇게 좀 강도 높게 비난을 하고 나섰는데요. 유은혜 수석 대변인은 이 규제 프리존 특별법은 박근혜 정부가 그 미르와 K스포츠 재단을 통해서 대기업의 입법을 대가로 돈을 요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대기업 청부 입법이라고
이제 비난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면은 그냥 박근혜 그 우병우 뭐 이런 거랑 다 연결을 시켜요, 요새는 그냥. 네. 네? 자, 근데 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측은 이 규제 프리존법은 더불어민주당의 시도지사들도 통과를 촉구하는 법이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민주당이 이제 그 비판 논평이 나오자 이 국민의당 그 박윤희 부대변인 이 논평을 내서 규제 프리존법 통과를 촉구한 시도지사 중에는 안희정 지사를 비롯해서 그 더불어민주당의 시도지사들도 그 다수 포함되어 있는데 그들에게는 뭐라고 할 것이냐 이렇게 좀 반박을 하고 나섰습니다. 규제 프리존 특별법은 14개 그 시도지사가 그 공동 성명으로 그 통과를 촉구한 것은 물론이고 이 국회를 몇 번씩 방문해서 그 입법을 촉구했던 것이라면서 예. 이제 안철수 후보 또한 규제는 개혁하되 감시는 그 강화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분명히 밝혔고 예. 규제 프리존법은 그 찬성하되 철저한 감시가 그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사실관계를 교모히 왜곡을 해서 그 뒤집어 씌우기를 하고 있다. 이런 거야말로 전형적인 구태이자 청산해야 될 낡은 정치다. 이렇게 좀 반박하고 나섰는데요. 네, 또 이제 이런 문제를 두고도 두 후보 진영 혹은 다른 후보들 간도 이제 맞으면 이 상당한 그 논의가 있을 거로 좀 예상이 되죠. 정책 가지고 뭐 이렇게 저는 뭐 이 다른 의견을 직접 표명하는 건 저는 아주 바람직하다고는 보는데. 맞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박근혜, 이명박 뭐 이렇게 막 이런 쪽으로 이 연결시키는 거는 좀 무리가 있을 수도 있다. 예? 이게 이제 그 정책만 가지고 사실 집중을 해야 되거든요. 거기 뭐가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지적을 하는 거는 전 굉장히 바람직하다고는 보는데 뭐 다른 의견도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들에 대해서 상당히 다를 수도 있는데 네. 그건 그것대로 얘기를 좀 하는 것들이 맞겠죠. 네. 그게 좀 그러네요. 홍준표 후보 어제 자정 3분 남기고 경남도지사 그만두고 이제 본격적인 이제 선거 운동에 들어간 거죠. 네. 아무튼 근데 왜 3분 전입니까? 1분 전에 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건 이제 너무 네? 위험할 수 있고요. 아, 그래서요? 또 이제 그 예. 서면으로 다시 이제 또 제출을 했는데 예. 3분 전에 이제 이 전자 결제를 통해서 이제 그 제출을 했고 2분 전에 이제 그 서면으로 전달을 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는 온라인 오프라인 다 겸용을 했습니다. 네. 이 꼼수 논란은 이제 피할 수 없게 됐는데 이제 이럴 경우에 뭐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에는 과연 이런 분이 대통령 자격이 있느냐 이렇게 좀 맹공을 펼치기도 했죠. 예. 홍준표 후보 이 경북 충북을 훑으면서 그 본격적인 그 대선 행보에 나섰는데요. 하루 전에 이런 말을 했었죠. 내일부터 내 입이 풀린다. 죽기 살기로 할 것이다. 이렇게 예고를 했던 바 있는데요. 야, 그동안은 입이 안 풀리셨던 모양이죠. 말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맞습니다. 입이 풀리면은 또 무슨 얘기가 나올까 기대가 됩니다. 네. 그래서 어제 이제 바로 그 입이 풀리자마자 박근혜 전 대통령을 그 정치적 사체란 표현까지 이제 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당을 호남의 그 이중대다 이렇게 좀 거칠게 비난하기도 했는데요. 이 경남 창녕의 그 선친묘소를 그 찾은 그 홍준표 후보 이 박 전 대통령을 그 출당시킬 것인가를 이제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내 선거의 판을 다소 유리하게 끌고 가려고 이미 정치적 사체 죽을 사체에다가 이제 그 몸체자죠. 네. 이 사체가 된 그 박 전 대통령 등 뒤에 칼을 꽂는 것은 사람의 도리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상주 군위 의성 총선 국회의원 그 보궐선거에 그 출마한 그 김재현 후보 지원 유세에서는 우리가 한 10일 동안 민주당을 두들겼는데 엉뚱하게 표심이 우리가 아니라 그 호남 이중대에 가버렸다. 이렇게 이제 그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심상정 후보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다 됐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백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자, 신율의 출발 새 아침에서는 각 당의 선대위를 연결해서 현재의 판세 남은 기간에 어떤 전략 갖고 있는지 직접 들어보고 있죠. 자, 오늘은 국민의당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박지원입니다. 예, 아직 상임위원장 발표 안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냥 대표님이라 그러겠습니다. 예. 아니, 대표님, 근데 아직 발표 안 했다는 거 구성은 다 된 거예요, 그러면?
내일까지 발표하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구성은 뭐 어느 정도 이제 윤곽도 다 되고 네,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예. 뭐 아니 더불어민주당은 좀 잡음이 있는 것 같지만은 국민의당은 뭐 그렇지 않나 보죠. 뭐 정당에서 보면은 항상 잡음도 있고 아하. 그렇지만 결정되면 또 다 잘 협력해서 해야죠. 예. 자, 저희가 각 당에 똑같이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어제 들었는데요. 자, 오늘 국민의당 이분 안쪽으로 답변을 해주시면 되고요. 왜 안철수여야 하느냐 답변해 주시죠. 지금 현재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으로 국민 통합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경제, 외교, 남북 문제 등 산적한 현안이 쌓여 있습니다. 예. 여기에 우리는 청년 일자리 등 예. 많은 민생 문제가 산적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국민 통합을 이루고 정치를 안정시켜서 민생으로 연결시키려면은 또 미래로 연결시키려면은 무엇보다도 그러한 식견과 특히 제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로봇 이러한 미래 산업에 대한 전문 지식이 필요한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안철수가 대통령이 되어야 합니다. 예. 과거를 청산하고 과거의 메인은 그러한 문재인 후보가 아니고 안철수는 미래를 보장하는 후보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어야 합니다. 자, 안철수 후보의 상승세 이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은 촛불 민심이 이제 분노해서 불안을 거쳐서 통합의 나라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 통합을 이루고 특히 미래로 나가는데 안철수 후보가 가장 적임자다 하는 민심이 그를 발견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 이게 지금 말이에요. 이렇게 보면은 일각에서는 반문 정서의 혜택을 받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러한 것도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지금 어디를 가나 전국 어디에서 문재인은 안 된다. 문재인 공포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재인은 첫째 거짓말을 하고 변명을 하고 너무 과격합니다. 적폐청산의 모든 키를 두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집착돼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국민 통합과 미래로 가려고 하는 국민의 마음을 역행하고 있어서 문재인 안 된다의 정서가 안철수의 미래다 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이게 일종의 바람이 부는 거는 맞거든요. 안팎이요. 근데 문제는 바람이 이게 금방 잦아들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바람은 맞잖아요, 이게 지금. 언제나 선거는 바람이 불게 돼 있습니다. 네. 사실 문재인 후보는 지난 4년간 항상 선두주자로서 문재인 대세론을 부르짖었습니다. 네. 그리고 오만해졌습니다. 그리고 예. 과격했습니다. 예. 과거에 집착했습니다. 그러나 안철수는 겸손하고 또 중도적 이념을 가지고 접근을 했습니다. 또 미래에 역점을 두어서 항상 청년 일자리나 4차 산업혁명 이러한 그 미래를 열어가는 그러한 것을 제시했기 때문에 국민이 평가를 했는데 앞으로 28일 남았습니다. 그래서 물론 28일이면 과거에 28개월 정도 남아있다라고 보는 생각으로 저희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바람이 그렇게 곧 사그라들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TV 토론 등 여러 가지 검증이 시작되면은 문재인 후보는 그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날 것이고 안철수 후보는 새로움이 변화를 미래를 국민들이 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 문재인 후보 측에서는 지금 안철수 후보의 상승세에 대해서 이 극우 인사들이 전략적으로 홍준표가 아닌 안철수를 찍으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정권 교체가 아니라 정권 연장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송영길 의원은 렌트 대통령이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어제. 그러한 발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문재인 대선론이 꺾이고 저렇게 항상 국민을 자기를 지지하지 않는 세력은 적폐 세력으로 몰아버립니다. 우리 국민들은 노무현 대통령은 좋아하지만 노무현 정권은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국민을 꼭 분열시켜가지고 자기 편 나무 편 이렇게 분열시켜가지고 혼란으로 몰아가거든요. 자기를 지지하지 않으면 적폐 세력이다. 그러면 안희정, 이재명 시장과 지금까지 경쟁을 했는데 그 지지 세력들이 상당수가 문재인을 지지하지 않고 안철수에게 넘어왔다면은 거기도 적폐 세력입니까? 그러한 개념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도로 노무현 정권이 되는 것을 국민은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면 국민의당이 많이 집권하게 되면은 더불어민주당하고 이 연정이라든지 이런 거는 없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에는 잘 아시다시피 비문 세력이 수십 명의 국회의원들이 있습니다. 예. 이분들도 또 몇 분은 저희들과 많은 얘기도 나누고 있지만은 지금 현재 150석 이상을 가진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에 성공했습니까? 예. 그러면 민주당의 119석은 과반수가 넘습니까? 오히려 40석을 가진 우리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은 더 협치를 잘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필요에 따라서는 민주당과 함께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정계 개편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그건 항상 대통령 선거가 아니 아까 비문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민주당에. 네,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예를 들면 국민의당만 집권하게 되면 뛰쳐나올 가능성은 없다고 보세요? 글쎄요. 그것을 제가 지금 너무 빨리 속단해서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어떠한 경우에도 남의 당을 파괴해서 우리 당으로 하겠다. 이런 생각은 갖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을 갖는 사람들은 친문 패권주의자들하고 똑같습니다. 근데요. 안철수 뒤에 박지원이 있고 안철수 찍으면 박지원이 상황된다. 상황되시면 기분이 어떠십니까? 어떻게 들으세요? 이런 얘기 나오면? 안철수 찍으면 상황은 국민이 됩니다. 국민 상황 시대가 됩니다. 예. 그리고 저는 대통령을 모셔본 경험을 가졌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요? 예. 그리고 저는 안철수 대통령 만들기를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혼신의 노력을 다 경조하지만은 저는 죄를 잘 압니다. 예. 그리고 제가 충분하게 나이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은 저의 인격을 무시하고 모독하고 그러기 때문에 떨어지는 겁니다. 예. 저는 대통령 후보가 아닙니다. 예. 문재인이 그 많은 친문 국회의원들을 가지고 그렇게 4년간 1등하면서 대세를 가지고 있다가 그래 박지원 하나 못 당해가지고 그런 표현을 하고 후보가 직접 안철수는 박지원의 아바타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궁색해졌고 그렇게 속 좁은 그러한 분은 대통령 자격이 없는 겁니다. 비난을 하더라도 제대로 된 비난을 해야지. 그리고 자기 눈에 대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문만 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왜 자기 아들의 취업 비리에 대해서 정정당당하게 밝히지 못합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자, 지금
그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냥 여쭤볼게요. 안철수 후보도 검증을 견딜 수 없을 것이다. 송영길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자, 지금 신천지, 조폭동원, 그리고 딸 재산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이게 네거티브로만 치부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 사진 찍은 것이 정치인들은 수많은 사람들하고 사진을 찍습니다. 예. 많은 여성들도, 예. 많은 남성들도. 그 JC 회원들은 늘 그 까만 옷을 입고 그렇게 서 있어요. 그 JC 회장이 발표했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조폭이냐? 또 신천지, 민주당도 특정 종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만은 우리는 그러한 사교에 대해서는 개인을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사회를 파괴하기 때문에 절대 반대합니다. 특히 저는 저희 친척 중에 딸 한 사람을 신천지에 잃어가지고 지금도 찾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잘 알고 있고 안철수 후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투표해 줄 때는 괜찮고 우리 당에 있었다고 나는 없었다고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몇 사람 들어왔다고 해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저는 그런 겁니다. 자, 제가 국민의당 대표로서 세월호를 방문했습니다. 제가 그 보고를 받고 있을 때 우리 목포 시의원 4사람이 사진을 찍었다고 합니다. 물론 사전에 주의를 주었는데도 시의장이 전달되지 못했다고 했어요. 그날 저녁 보도가 되길래 저는 당장에 사과를 하고 법적으로 고발을 하고 당에 징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민주당에서 정의당에서 벌떼처럼 안철수 후보가 사과해라 했는데 이제 알고 보니까 민주당 현역 국회의원도 사진 찍었고 민주당 안산 시의원들도 찍었어요. 심지어 정의당 국회의원은 동영상으로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안철수 대표의 딸 재산 공개요? 공개 법적으로 안 할 수 있어서 안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합니다. 할 거라고 보십니까? 합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과연 그것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그러면은 왜 문재인 대표 후보는 남의 딸 재산 공개 안 한다고 야단을 치면서 자기 아들 취업 비리는 공개하지 않습니까? 요즘 공무원 시험 보려고 얼마나 많은 젊은 사람들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까? 근데 이건 공사죠, 여기는. 예. 5급입니다. 공무원하고 똑같습니다. 아니, 공무원. 신의 보직입니다. 5급, 그거는 공무원 기준하고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저도 알죠. 예. 공기업이 오히려 공무원보다도 봉급이 높기 때문에 훨씬 신의적장이라고 합니다. 예. 이렇게 취업이 어려울 때 아니 우병우 민정수석은 아들 보직 비리로 검찰 조사받는데 문재인 민정수석은 취업 비리 받고 가지고 해명해라 해도 안 하는 것은 뭡니까? 자, 이해창 아들의 병력 비리, 최순실 딸의 이박 비리, 문재인 아들의 취업 비리 다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의혹이 있으면 밝혀야죠. 예, 의혹이죠, 의혹. 예. 의혹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것도 우리 당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당에서 얘기를 하면은 밝히는 거예요. 우리는 밝히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이거 꼭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딱 하나 있는 게 사드 관련 문제인데요. 지금 안철수 후보가 얘기하는 거하고 당이 얘기하는 거하고 다르거든요. 한반도 위기 상황에서 이 부분은 굉장히 부각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실? 사드는 우리 당에서 당론으로 반대했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사드 배치의 최적지는 국회다. 우리나라의 영토와 예산이 들어가면은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찬성하는 사람도 애국자고 반대하는 사람도 애국자라고 했습니다. 중국 경제 보복을 막아야 된다.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 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현실로 나타나고 지금 현재는 사드를 우리나라에 갖다가 배치 중에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철수 후보가 국가 간에 이루어진 협약은 대통령이 바뀌더라도 계속 돼야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드 반대 당론의 수정을 요구했습니다. 그 수정하실 겁니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 검토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유,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요. 예. 문재인 후보 아들의 취업 비리를 밝히라고 하십시오. 안철수 후보의 딸 재산은 예. 요구를 하기 때문에 밝힙니다. 알겠습니다. 공개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였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예, 오늘 날씨가 좀 그다지 좋지 못합니다. 자, 화요일 아침이죠. 7시 45분 29초 지나고 있는데요.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나성숙 캐스터. 네, 오늘 오전에 비 소식이 있는데요. 중부 내륙고속도로 창원 쪽입니다. 이 구간은 빗길입니다. 여주 분기점 부근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진출로 부근 2차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대형 화물차가 옆으로 넘어진 사고인데요. 견인차 2대가 와서 화물차를 세우는 작업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진출로 이동이 어렵다는 거 참고해서 지나셔야겠고요. 자동차 전용 도로 중에서는 내부순환로 성산대교 쪽으로 마장램프 진안지점 3차로 또 월곡램프 부근 3차로에 고장차가 서 있어서 차로 변경 주의해서 지나셔야겠습니다. 북부간선도로 원룸 분기점에서 구리 시계까지 쭉 정체입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자, 앞서 1부에서는 국민의당 입장을 들어봤죠. 2부에서는 자유한국당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상임중앙선거대책위원장을 맡고 계시죠. 자유한국당 정우택 대표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각 당에 똑같이 질문을 드리고 있거든요. 네. 2분 안쪽으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네. 왜 홍준표여야 하냐? 네. 답변해 주시죠. 네. 지금 국내 여건이 대단히 어렵지 않습니까? 예. 뚜렷한 국가관과 안보관을 가진 소유자가 이번에 대통령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첫째, 우리 홍준표 후보는 어렸을 때 이 맹물로 점심을 때운 정말 가난과 궁핍에서 자라났습니다. 예. 그래서 이 꿈과 희망을 갖고 여태까지 의정활동과 정치생활을 해온 분이기 때문에 저는 우선 첫째, 이분이 대통령이 되면 서민 대통령이 될 거다. 청년이나 어려운 분들한테 꿈과 희망을 주는 서민 대통령이 되기를 원하고 본인도 그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분은 그 모래시계 검사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이 모래시계라는 것이 부정과 부패, 소위 그 갑질하는 사회 이런 것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모래시계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정의로운 대통령, 법과 원칙을 지키고 지키는 정의로운 대통령, 모래시계 대통령이 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홍준표 후보가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마지막 한 가지를 더 든다면 저는 다른 후보와 차별성이 있는 것은 예. 풍부한 국정 경험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4선의 국회의원과 또 원내대표, 당대표, 또 재선의 경남지사를 역임했기 때문에 예. 또 경남지사를 하면서 1조 4천억 원의 채무를 갚아서 소위 경남에서는 50년의 미래 먹거리를 마련한 지사다 이렇게 평이 나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풍부한 국정 경험을 통해서 저는 대한민국의 100년 먹거리를 좀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지지율이 안 오른다고 보십니까? 그것은 굳이 좀 변명을 하자면 저희 자유한국당이 그동안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어왔습니다. 최순실 게이트, 대통령 탄핵 또는 보수의 분열 이런 현상이 벌어졌고요. 또 한 가지는 여당의 그 한계로서 선거운동이 굉장히 늦게 시작이 되었다는 점에 대해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저희들이 오른쪽 날개인 그 보수의 적통성 또 나라의 정체성을 살리는데 최선을 다해왔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보가 그동안 지사로서의 이 위치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본인의 입으로 공약 하나 얘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후보가 본격적 선거 운동이 시작이 된다고 한다면 저는 다시 이런 점에서 왜 홍준표가 되어야 되는 것에 대한 이런 어떤 국민들께 충분한 인식과 설명이 덜 돼 있었다. 그렇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본인이 입을 열고 또 얘기를 해 나간다고 한다면 저는 뭐 지지율의 변화는 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막말은 어떻게 보세요? 막말 이제 아마 처음에 나올 때는 그런 표현을 통해서 국민이 듣기에는 조금 과한 말이 아니었나 이런 것을 통해서 주목을 받아왔지만 이제 대통령 후보가 된 이 시점에서는 굉장히 정제된 표현을 할 것입니다. 근데 박근혜 대통령을 어제 정치적 사찰하고 표현을 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를 이제 줄여서 이제 정치적 생명이 끝난 분이 아니냐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아마 그런 직설적 표현이 조금 더 정제적 표현으로 좀 더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예. 그런데 사실 보수층 지금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 쪽에 보수들이 많이 가 있다는 분석들이 많거든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실제로 문재인 반문 정서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문재인 후보를 되느니 차라리 안철수가 낫다. 이런 논리인데 말이에요. 네. 이게 사실은 이론적으로 따지면은 보수 쪽인 홍준표 후보한테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현상이 지금 28일 남았는데 고쳐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고쳐질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규정을 안철수 후보의 보수 코스프레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일시적인 아마 쏠림 또는 착시 현상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안철수 후보와 국민의당에 대해서 제대로 된 어떤 검증이나 인식이 돼 있지 않았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문재인 후보에 대한 또 더민주당에 대한 어떤 지지율 현상이 워낙 높았기 때문에 거기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여기에 관심을 못 가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대로 돼서 이 사람들도 결국 좌파의 아류가 아니냐. 왜냐하면 민주당에서 나온 세력들이고 또 안보관에 대한 이제 검증이 아직 이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민주당 이중대의 성격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이 다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또 변화가 있을 것이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지금 세간의 한간에는 이제 만약 안철수 정권이 탄생한다면 그건 안철수 정권이 아니라 박지원 정권이라는 표현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박지원 의원의 아바타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박지원의 상황 정치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인식할 건지에 대한 인식의 변화도 또 있을 것이다 보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최근에 나오는 이단인 신천지의 사람들까지도 당원에 영입했다는 문제가 또 제기되고 있고 또 경선 과정에서의 조폭 개인 문제, 또 부부의 또 교수 채용에 대한 의혹 이런 것들이 지금 검증이 지금 제대로 돼 있지 않아서 생기는 일시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천지 문제 같은 경우에 조금 전에 박지원 대표하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네. 박지원 대표의 또 친척까지도 딸을 그쪽 종교에 가서 지금도 찾지를 못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아니라는 아주 적극적인 표현인데 사실 그런 상황 이게 혹시 네거티브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정 대표님께서는? 글쎄요. 저는 네거티브하고 예. 또 실제적인 사실하고는 저는 구별해야 된다고 봅니다. 무슨 음해를 하기 위한 마타도는 당연히 없어져야 되겠죠. 그렇지만 지금 이 신천지 문제가 제 개인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도하신문 언론에 다 보도되고 있는 사실이거든요. 이런 의혹에 대해서 물론 박지원 의원은 당연히 해명을 하겠지만 많은 분들의 지금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사실 규명도 분명히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요. 지금 조원진 의원이 탈당했죠. 네. 그래서 이제 박사모가 주도해서 만든 새누리당에 합류하기로 했는데 자, 이게 보수정당이 자꾸 더 만들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게? 결코 좋은 현상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예. 그런데 이런 일부 세력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박사모가 주도해서 새누리당에 합류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 저희들이 태극기 집회할 때 일부 세력들이 벌써 정치 세력화하려는 이런 양태가
저희들은 포착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순수한 목적의 시민 집회를 일부 세력들이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서 굉장히 우려의 생각을 가졌습니다만은 결코 이런 것들은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시간이 다 돼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4월 한반도 위기설 들어보셨죠? 네. 어떻게 보십니까? 소위 미국의 4월 북폭설인데 지금 미국의 시리아 공군 폭격이라든지 대북강성 발언 또 칼빈스호가 지금 한반도에 배치됐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려라고 봅니다만은 우리 통일부가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어제 발표한 건데 미국은 대한민국의 이 대북 정책을 지지한다고 하고 있고 우리의 평화적 해결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려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자유한국당도 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예, 지금까지 자유한국당의 정우택 대표였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전 8시 1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